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AI의 겉모습을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심장부, 바로 거대한 설계의 핵심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조용히, 하지만 정말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던 미국의 진짜 계획.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만 그 문이 열린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미스터리는 바로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두가 아는 미국의 공식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자라난 인프라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법적인 장치를 확인하고 나면 마침내 2026년에 시작된 이 위대한 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공개한 거대한 AI 계획. 이건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던 모두가 아는 공식적인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계획의 이름은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미션이죠. 2025년 11월 24일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미국이 가진 모든 슈퍼컴퓨터와 정부 데이터를 하나로 싹 모으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더 명확하죠. AI를 이용해서 과학, 에너지, 안보, 이 모든 분야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1위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인류 역사를 바꿨던 프로젝트들과 비교해야 감이 오실 겁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를 달에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 네, 제네시스 미션은 바로 이들과 동급,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냥 연구 과제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럼 누가 참여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라인업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였어요. 이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처럼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곳들이고요. 최종 목표는 미국 과학 안보 플랫폼, 줄여서 ASSP라는 거대한 AI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냥 컴퓨터 속 AI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 즉 물리적 AI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는 아주 치명적인,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문제점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몽땅 긁어 모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네시스 미션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킬레스건. 바로 그 병목 현상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이름은 바로 추론의 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은 슈퍼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수백만 대의 로봇이나 드론 위에서 실시간으로 실행, 즉 추론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현장의 로봇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의 시간 지연, 그게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AI를 아주 간단하게 두 단계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훈련, 또 하나는 추론입니다. 훈련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슈퍼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네시스 미션이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진짜 게임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추론입니다. 여기선 속도가 생명이고 비용이 계속해서 불어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네시스 미션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이 추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숨겨진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추론의 벽을 도대체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공식 계획 바깥에 바로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어떤 것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해답의 이름은 바로 디핀,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컴퓨터 자원을 블록체인 기술로 엮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쓰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5만 개 이상. 이게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한 디핀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던 컴퓨터, 즉 노드의 숫자입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 이런 규모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무려 1,800만 명 이상. 그것도 그냥 익명의 사용자가 아니라 신원 확인, 즉 KYC 인증까지 마친 사용자들이죠.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도 끝났습니다. 2025년 10월에 있었던 한 파일럿 테스트가 그 증거인데요. 로봇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와 손잡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컴퓨터들이 AI 연산을 성공적으로 처리해낸 겁니다. 한마디로 추론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라는 걸 증명해 보인 거죠.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져 갑니다. 한쪽에는 정부의 거대한 공식 계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거대한 비공식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둘은 과연 어떻게 만날까요? 직접 손을 잡지 않고도 연결되는 아주 영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전략적 위생화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의 알맹이는 쏙 빼오되 논란이 될 만한 이름표는 버린다. 정치적인 마찰이나 규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아예 쓰지 않음으로써 조용히 필요한 기술만 국가 시스템 안으로 가져오는 고도의 전략이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업계에서는 디핀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분산 엣지 컴퓨팅이라는 아주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 부릅니다. 토큰 보상은 컴퓨팅 크레딧으로, 크립토는 디지털 자산으로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전혀 다른 인상을 주죠? 이게 바로 의도된 언어의 마법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전략적입니다. 첫째, 크립토 하면 떠오르는 투기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죠. 둘째,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셋째, 골치 아픈 금융규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권에 잃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실제 모델이 바로 코어위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에 참여하는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딱 이런 경우죠. 정부는 디핀 네트워크에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코어위브처럼 검증된 중간 다리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분산 자원을 간접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표준 모델이 될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전략이 있어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죠. 이 보이지 않는 악수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모든 것을 연결하는 법적인 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법적인 다리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26년 1월 마침내 확정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핵심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 즉 증권이고 어떤 것이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을 그려준 겁니다. 이 복잡한 법안 전체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소비, 목적.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어떤 디지털 자산이 투자 목적으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를 빌리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된다면 그건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 것처럼요. 자,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이 소비 목적 조항 하나 덕분에 에너지부 같은 정부기관들이 금융규제 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디핀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디지털 상품으로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따로따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던 정부의 공식 계획과 그림자 속의 분산 인프라, 이 두 개의 거대한 타임라인이 하나로 만나는 위대한 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2025년 11월 제네시스 미션으로 국가적 필요가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인 2026년 1월 클래리티 법안으로 법적인 길이 열리죠. 그리고 바로 그 달에 첫 실행 계획이 나오면서 2월부터는 보이지 않는 악수가 시작될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융합은 누가 원해서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추론의 벽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한계를 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중앙 집중 방식만으로는 진짜 물리적 AI 시대를 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이 두 세계를 하나로 합치게 만든 겁니다. 이 융합이 그리는 최종적인 그림은 아마도 전략적 컴퓨팅 비축 SCR이라는 새로운 국가 안보 개념일 겁니다. 과거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했던 것처럼 미래의 위기를 대비해서는 컴퓨팅 파워를 비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비축은 전 국민의 유효 컴퓨터 자원을 하나로 묶는 디핀이야말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시민들의 하드웨어가 국가의 예비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부의 거대한 의지와 보이지 않던 거대한 인프라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바뀌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